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적절성 판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64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부터 좀 어려운 단어들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restriction, 제약, 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Depression, 세계 대공황,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 explode,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formula, 방식, 공식. 오른쪽으로 가셔서 go along with, 뭐뭐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convince, 납득시키다. prescription drug, 처방약. govern, 지배하다. expand, 확장하다까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단어들 열심히 외우시고 뒤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usually accept more restrictions on their freedom.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accept, 받아들이는데요. 더 많은 제한과 제약을 받아들입니다. 어디에 주어지는 on their freedom. 그들 자신의 자유에 주어지는 제약과 제한을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근데 언제요? During times of crisis. crisis가 뭐죠? 그렇죠, 위기예요. 위기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자유에 주어지는 제한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첫 문장이 지금 글의 전체의 주제문이 될 건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을 더 잘 수용하더라. 언제 기간 동안에? 위기 기간 동안에 더 잘 수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걸 우리는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널리 퍼진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뒤에 동격의 대절로 설명해 줄 거예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Everybody goes along with the stricter rules. stricter 이라고 하면 엄격한에 이 R이 붙어서 더 엄격한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더 엄격한 규칙에 go along with, 동조하는 한 we'll all get through it. 우리는 get through,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앞에서 말했던 위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더 엄격한 규칙에 이렇게 동조하게 되면 그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고 We can get back.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To normal. 일반적인 상태, 이전의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After it's over. 그 위기가 끝난 다음에요. 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엄격한 규칙에 모든 사람들이 동조할 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네요. 그쵸? 위에 우리 주제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이라든지 어떠한 제약 같은 것들을 잘 수용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조금 엄격한 규칙을 좀 지켜낸다면 그 엄격한 규칙은 이 주제문에 따르면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제한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 기간 동안에 엄격한 규칙을 더 잘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아, 위에 있는 주제문과 밑에 있는 stricter rules가 괜찮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번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 was true. 이것은요 정말 사실이었는데 during the depression, 경제 대공황 시기에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 대공황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정보를 줄 것 같아요. when이라는 관계부사로 앞에 있는 경제 대공황을 설명을 더 덧붙여 줍니다. 자, 이 경제 대공황의 시기는 the Federal Government, 미국의 연방 정부가 exploded,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야. 어디에 있어서? 사이즈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야 라고 얘기하네요. 자, 경제대공황 시기는 위기의 기간입니다. 이 위기의 기간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사이즈를 늘렸다는 건 정부가 힘을 키우고 정부가 커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눈치로 아셔야 돼요. 정부가 커지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추론하셔서 여기를 맞추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것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뒤에 계속된 설명이 나오니까 더 읽어보시고 앞으로 돌아와셔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it was true. 이거 사실인데요. During World War II, the Second World War이죠. 우리 세계 제2차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는 또 언제였냐면 관계 부사로 설명해 줄 거예요. The people refused all kinds of rationing and wage and price controls. 사람들이 rationing, 분배해주는 어떤 배급 제도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나 가격의 통제 같은 것들, 모든 종류의 배급 제도, 임금과 가격의 통제를 거부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제에 따라서 이 글을 읽으셔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위기 기간에는 조금 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제약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어요. 월드워2도 위기 기간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도 마찬가지로 위기죠. 이런 위기 기간에는 그러면 이 글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약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배급제도나 임금이나 가격의 통제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개인에게 주어진 제약이 되는데요. 이 제약을 더 잘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는 모습은 주제와 걸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refuse 대신에 잘 받아들인다, accepted로 바꿔주시는 게 여기서는 옳게 되겠습니다. 자,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expanding government powers, 정부의 힘을 expanding, 확장시키는 것을, 근데 언제 시기에? In times of emergencies, 위급 상황이네요. 위급 상황의 시간대, 위급 상황도 역시나 위기 기간이죠. 위기 기간 때 정부의 힘을 확장하는 것은 It's so easy and well accepted. So 형용사 부사 that이라고 나오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기간 동안에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서 It has been the formula.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 되었는데 for expansion even in peacetime. 이렇게 평화 기간에도 심지어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정부가 힘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Convince the public. 대중을 설득시켜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There is a crisis. 위기가 있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위기 시기야 라고 얘기하면 개인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 제약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어떤 것이든지 다 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힘을 키우고 싶다면 자, 위기라고 지금 그 대중들에게 설득을 한 다음에 정부의 힘을 키우시면 되겠고 어떤 뭐 배급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을 실시하고 싶다면 대중에게 또 지금 위기야 라고 설득을 한 다음에 실시하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대중을 설득하는 거 괜찮습니다. There has been the war on poverty.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어떤 그 위기, 평화로운 시기라든지 뭐 이럴 때 평소에 어떻게 그 정부들이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위기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poverty는 빈곤이죠. 자, 빈곤의 전쟁, 빈곤 전쟁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되겠죠. 빈곤의 전쟁이 있었고요. The war on drugs, 어떤 마약과의 전쟁이 있었고, health insurance crisis, 건강보험의 위기가 있었고요. The crisis in education, 교육의 위기, housing crisis, 주거의 위기,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s crisis, 노인들의 위기에 대한 어떤 처방약에 대한 이슈들, and more, 그리고 더 기타 등등이 있었다고 했고요. The latest, 가장 최근의 것은 is the war on terror, 테러에 대한 위기, 지금 테러 위기가 있어 라는 식으로 대중들을 설득시켰던 거죠.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거지만 the expansion of government power, 정부의 힘을 이토록 확장하는 것은요 always changes the balance between those who govern and those who are governed. 항상 그 균형을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Those who govern. 지배하는 사람들과 그 정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And those who are governed. BPP니까 수동태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간의 균형을 바꿔버린다. 즉 위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제약을 잘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신들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변화한다. 5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적절성 판단 1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stablish, 확립하다, 수립하다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regional, 지역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committee, 위원회, separation, 분리 격리, breed, 낳다, dialect, 사투리 방언, boundary, 경계, border, 마찬가지로 경계인데 국경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a stone's throw, 돌을 던져서 닿을 만치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의 가까운 거리고요. local, 지역의 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because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화자들, 말하는 사람들은 have to establish, 설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미에 있어서 동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languages, 그렇기 때문에 languages are regional, 언어는요 지역적일 수밖에 없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한국어라는 말,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교실이라고 말하자 라는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기 미국인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미국은 멀기 때문인지 이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합의를 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는 지역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 첫 문장에서 밝혀주었습니다. Languages were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s or by decree.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expert committees라고 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위원회인데 전문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by decree,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한국어를 말하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어를 말하자 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gradually evolved, 그것은요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out of people's interactions, 사람들 간의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뭔가 판결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구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 벗비 구문이에요.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할 때, 자, 이렇게 위원회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나레이 벗비 구문은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해 온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말하고자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상호작용, 소통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1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separation, 분리네요. physical and social,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분리는요. breeds new dialects, 새로운 사투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언어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리 당연히 사투리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투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2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을 붙이고 있네요. There is interaction, 소통, 상호작용이 있는 한에는 language boundaries, 어떤 언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견고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견고한 건 이쪽과 이쪽의 경계가 견고하다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 경계가 매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이제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경계가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예시라는 내용으로서 내용이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견고해 라는 말이 오기가 조금 어렵죠. 자, 견고합니다. 하지만 견고합니다가 어색하잖아요. 그쵸? 3번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자, 뭐보다 견고하냐? 뭐보다 견고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글 있는 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경계는 좀 더 견고한데 names for languages or national borders might suggest. 언어의 이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경들이 might suggest, 제안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대요. 즉, 자, 여기는 영어, 여기는 한국어라고 언어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경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실제로 소통을 한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 따르면.
그 다음에 국경이 여기는 이제부터 뭐 독일, 여기는 이제부터 네덜란드 이렇게 경계가 있을 텐데 이 경계가 제한하는 것보다 이 언어의 경계가 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무조건 독일어, 네덜란드에서는 무조건 네덜란드어 이런 식으로요. 자, 글에 따르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I grew up in Germany. 나는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냥 독일이 아니라 a stone's throw away from the Dutch border. 네덜란드의 국경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독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국경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My parents' version of German. 나의 부모님의 쓰시는 독일어는요. 컴마 동격의 컴마 들어가서 중간에서 수식해줍니다. 그들의 local dialect, 그들의 사투리였어요. 지역적인 사투리였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taught,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즉 학교에서 배우는 건 표준어가 되겠죠. 표준어라기보다는 지역의 사투리였던 그 부모님의 German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의 German은 is very similar, 매우 비슷했다고 해요. To the local dialect on the Dutch side. 어디에서? 네덜란드 쪽에 있는 지역의 사투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이 독일인들은요,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High Dutch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이 쓰는 표준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네덜란드인들이 쓰는 하이 더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독일인들은요, 네덜란드어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은 당연히 이 하이 저먼, 독일인들의 표준어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그 국경의 양쪽의 국경에 있는 그 농부들은요, use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아주 비슷한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네요. 아, 국경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농부들은 매우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뭔가 지금 소통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사용이 되는구나, 비슷한 언어가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They are neighbors after all. 그들은 결국에는 이웃입니다. 그쵸? 지역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웃이 맞겠죠. 그들의 언어는요, is part, 일부분이었는데 of the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 서쪽 독일어의 사투리 방언 연속체였다라고 얘기하네요. 아, 이 양쪽에 있는 언어들 둘 다 결국에는 같은 언어의 뿌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소통을 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경계가 무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과 3번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어떤 언어가 옆에 더치 사이드의 언어와 비슷하다라는 건 농부의 예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경계가 완전 뚜렷하지 않다고 했었죠. 국경이 보여주는 경계처럼 언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fluid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solid는 fluid,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휘적절성 판단 3번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5번과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